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 데일리 베스트 종합 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청에 재입성하면서 서울시정에는 대대적인 변화의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 중 75%를 폐기하거나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첫 출근일부터 서울시의회와 오 시장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감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09석 중 101석을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태도는 박원순 전 시장의 사업을 함부로 건들지 말라는 경고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물러난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의 고질병으로 내부 분열과 반목을 꼽았습니다.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파성이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큰 논란인 가운데 방송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김어준은 마지막 방송이길 바라는 분들도 많지만 TBS는 재단으로 독립됐다며 마지막 방송이 되기 어렵다고 계속 눌러앉아 있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연일 생떼 땅을 물고 늘어지며 오세훈 후보를 공격했던 박영선이 선거 캠프 회단식에서 거짓에 무릎 꿇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빵표가 나와봐야 정신을 차리려나 봅니다. 박영선과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했던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박영선이 대패한 다음 날 6명과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물론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나섰던 사람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는 비난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4.7 재보궐선거 압승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선사해 준 듯합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의회 권력마저 민주당에게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수를 빼앗긴 상황에서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는 마른 하늘의 한 줄기 빗방울과도 같았습니다. 보궐선거의 압승으로 기쁨과 감격에 많은 분들이 환호하셨지만 이구동성으로 나왔던 말들이 자만하지 말자,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오늘만 기뻐하고 내일을 준비하자라는 취지의 정말 귀한 말씀들이셨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는데요. 다이나믹한 한국 사회의 특성상 또 정치 고유의 특성상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는 법이죠. 때문에 대선 승리로 가는 첫 단추를 잘 끼웠고 첫 발을 기분 좋게 내딛었다. 또 기나긴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다는 의미를 간직한 채 앞으로 남은 대선 1년까지 우리 모두 단합해서 빼앗긴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데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관계로 인수 과정 없이 곧바로 어제 서울시청에 출근했습니다. 첫날 오세훈 시장이 내세운 건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첫날부터 능숙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서울시장으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강조했습니다. 또 현충원 참배에서는 방명록에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라고 적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8글자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박원순 전임 시장의 서울시청 10년, 넓은 의미에서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의 실정을 다시 뛰는 서울시, 바로 서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짧은 문장으로 함축해 메시지를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10년 만에 서울시에 재입성하게 된다면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여러 번 시사한 바 있는데요. 어떤 변화들이 예상되는지 강추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고 10년 만에 서울시에 재입성하면서 앞으로 서울시정에는 대대적인 변화의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 29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정책 공약 질의에서 당시 오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 중 75%를 폐기 또는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즉시 업무를 시작한 오 시장은
지난해부터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던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을 중단하고 시민 의견 수렴, 재개 재복원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화문 광장 재조성 사업은 광장 서측 도로를 모두 없애 광장으로 편입하고 주한 미국 대사관 쪽 동쪽 도로를 7차로에서 9차로로 넓혀 양방향으로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바꾸는 형태로 진행 중인데 이 사업에는 모두 79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 시민들은 광장 재조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하는지 모른다. 이런 무모한 결정의 배후는 밝혀져야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운 바 있습니다. 한 서울시 간부는 바람직한 개선 방향을 정하기 위해 용역 연구를 진행하거나 이 사업을 주도했던 광화문 광장 추진단 도시교통실에 그간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바꾸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오 시장은 앞선 7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며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인사 담당자와 비서실 근무 경력자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어느 부서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성추행 피해자는 오 후보의 당선 확실 연설 때 그동안의 힘든 시간이 떠올라 가족들이 함께 울었다. 오 후보가 저를 잊지 않고 말해주시고 잘 살펴주신다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오 시장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정책공약 답변서에서 폐기하겠다고 밝힌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사업과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 시민숙 위예산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등은 정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압도적 당선은 앞으로 시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분명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는데 이견은 없습니다. 반면 109석 중 101석의 절대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데도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미 선거운동 기간부터 서울시 의회의 오세훈 당시 후보에 대한 선전포고는 이미 시작된 바 있죠.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처가땅 의혹을 조사하는 특위를 만들겠다며 이미 선전포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 협력하지 않고 무조건 반대해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겠다는 일종의 엄포였고, 투표를 하기 전에 식물시장을 만들겠다는 이른바 위협이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서울 국회의원 49명 중 41명, 25명의 구청장 중 24명, 시의원 109명 중 101명, 구의원 369명 중 219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일제히 나서 오세훈 시장을 해코지라도 한다면 서울시정을 마비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니겠죠. 아니나 다를까 오세훈 시장 임기 첫날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시장 당선을 축하해 했지만 말에 씨가 있었는데 어떤 기류가 감지됐는지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첫 출근일부터 민주당이 109석 중 101석을 장악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오 시장 사이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난 8일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취임을 축하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는데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명서에서 오 시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권토중례하여 돌아온 만큼 과거에 실패해서 반면교사할 때 서울시가 진정한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세훈 시장의 과거를 실패로 규정했습니다. 이어 그간 보여왔던 불통과 아집은 넣어두고 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동반자적 자세를 가지기를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서 신임 시장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은 보도자료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대변인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행복이라는 철학이 담긴 사업들이 전임 시장의 사업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되지 않도록 의회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후보 시절일 때부터 대립각을 세워왔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오 시장 출근 첫날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전체 메일을 보낸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쯤 김 의장은 서울시 전체 공무원들에게 존경하는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 마음 깊이 담아둔 애정과 격려를 담아 이렇게 인사드린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메일을 보냈는데요. 김 의장은 신임 시장의 임기가 1년 3개월이기에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시는 바는 어떠한 큰 성과나 급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시정 운영과 민생 회복을 향한 노력일 것이라고 했어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김 의장의 메시지를 놓고 서울시 내부에서 혼란스러움도 감지됩니다. 새 시장 체제에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기보다 임기도 1년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의도로 메시지 내용이 풀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부인의회가 행정부인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칫 삼권분립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최근 5년 새 서울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직접 메일을 받은 것은 처음이라 밝힌 한 공무원은 새 시장 체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린다며 시민들이 투표로 바꿨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제 오늘부터는 전 비대위원장 이렇게 호칭해야 할 텐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약속한 대로 재보궐선거 다음 날인 어제 자연인으로 돌아갔습니다. 작년 총선 즈음에 국민의힘에 들어왔으니 꼬박 1년 동안 비대위원장직을 지킨 것인데요. 그동안 비판도 많았으나 결국 보궐선거에 승리함으로써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김종인 위원장은 지난 1년 국민의힘을 중도 정당으로 좌클릭 시켜놨죠. 김 위원장이 지난 1년 한 일을 압축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 정강 정책도 바꿔놨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호남을 자주 찾아 5.18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이런 족적을 남긴 김종인 위원장이 떠나며 국민의힘에 당부한 말은 국민의 승리를 자신들의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였습니다. 또 현재 국민의힘엔 당권에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내부에 많다며 국민의힘의 고질병으로 내부 분열과 반목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목이란 서로 사귀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란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이죠. 그간 저도 김종인 위원장의 호남 구애 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와 관련해 많은 비판을 해왔습니다. 또 이번 보궐선거의 승리가 김종인 위원장의 능력에 기인한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1야당으로서의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고 자당 후보를 내겠다는 의지 하나는 당을 대표하는 사람다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의 족적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으로 나눌 텐데 마지막 김종인 위원장이 남긴 메시지는 좀 새겨들을만 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면 정권 교체를 이룰 천재 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은 청년에게 인기 없는 정당, 또 특정 지역 정당이라는 비판과 한계를 극복하는 큰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고질병인 개파간 파열음도 전혀 들리지 않았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겼다라는 그런 말보단 정권 심판론의 반사이익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건 그만큼 국민의힘이 더 가야 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걸 뜻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 승리로 정권 교체가 가시권에 들어온 양 착각하고 또 경쟁적으로 권력에만 눈독을 들였다간 순식간에 민심은 떠날 것이고 이 지긋지긋한 좌파 정권에서 탈출하길 바라는 지지자들에게 큰 대역죄를 저지른 세력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또 뿌리 없는 나무는 쉽게 흔들리는 법. 중도 확장이 아무리 트렌드라고 하지만 우파인지 좌파인지 모를 인기 영합에 의존한 당의 쇄신은 그 생명력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중도 확장이 필수 불가결이다라고 하더라도 보수정당이라는 뿌리를 뽑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뿌리를 시대에 맞게 또 트렌드에 맞게 잘 가다듬어서 2030 젊은 세대들에게 보수의 가치가 좌파의 가치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과 비전을 내놓는데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마무리되고 이제 대선 전까지 국민의힘도 이런저런 얘기들로 한창 시끄러울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국민 여러분들의 채찍과 당근이 절실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끝나고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이 되었던 TBS 교통방송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죠. 김어준 뉴스공장의 편파성은 이번 4.7 보궐선거 과정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선거일을 이틀 앞둔 지난 5일 방송 시간 내내 4.7 보궐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들에 대한 일방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제보자들을 잇따라 출연시켰는데요. 야당 측 반론도 없이 약 1시간 반 동안 익명의 제보자들을 앞세워 비열한 방법으로 야당 후보들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처럼 보궐선거를 앞두고 뉴스공장은 매시간 야당 후보 공격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왔습니다. 여당 후보에 대한 비판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는데 방송이 아니라 대놓고 여당 선거운동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TBS는 시민 세금이 전체 세입의 70%로 한 해 350억 원이나 됩니다. 세금 지원이 없이는 일반 방송도 이런 편파 방송을 하면 안 되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 어떻게 이런 여당 선거운동을 대놓고 할 수가 있는지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론이 탄력을 받고 있죠. 오세훈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반드시 김어준 방송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이 김어준 방송을 합법적으로 폐지시킬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를 강추천 기자가 설명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달 28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오세훈이 당선하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못 듣게 되느냐는 질문에 TBS 설립 목적이 있다며 교통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김어준 씨가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고 답했습니다. TBS의 설립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되자 오 시장 취임 이후 뉴스공장의 존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수우파층을 넘어 중도층에서도 김어준의 방송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당분간 뉴스공장 등 TBS에 대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서울시는 TBS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프로그램 편성 등엔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TBS는 법인으로 서울시의회에서 관리 감독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개입하면 방송법상 편성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의 예산 편성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원 일부를 축소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마저 서울시의회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은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입니다. TBS는 서울시 소속 기관으로 1990년 설립됐으나 지난해 2월 시행된 서울시 미디어 재단 TBS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재단 법인화됐습니다. TBS는 서울시의 출연금 375억 원으로 운영되는데 이는 전체 예산의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오세훈 시장이 무리하게 김어준 방송 폐지에 나서 민주당에게 빌미를 제공하기보단 편파방송 퇴출 여론이 탄력을 받아 김어준 스스로 찌그러지는 모양새가 가장 좋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부산에서 진짜 보수를 기치로 내걸고 출마한 정규재 자유민주당 후보가 1% 득표를 거뒀습니다. 고영주 변호사와 신당을 창당하고 첫 선거에서 거둔 성적인데요. 자유민주당 창당과 정규재 후보의 부산시장 출마를 두고 우파 진영 내에선 평가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는 듯합니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국민의힘은 이미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이 아니므로 진짜 보수 정당이 필요하다. 그 염원을 자유민주당이 잘 담아낼 것이다 라고 기대하시고 있는 듯하고 또 반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께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하나가 돼도 모자랄 판에 또 당을 만들어 분열의 초석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을 염려하시고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번 보선에서 정규재 후보가 얻은 1%의 득표를 가지고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유민주당이 신생 정당인 데다가 정규재 후보가 부산 출신이긴 하지만 그동안 부산에서의 이렇다 할 활동 이력이 없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1% 이상을 득표한 것은 상당한 선전이라는 평가와 그간 선거운동 과정에서 상당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 치고는 너무 저조한 성적표 아니냐, 진짜 보수정당이라는 기치를 유권자들이 외면한 게 아니냐는 부정평가가 혼재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자유민주당 내부에선 나름 선전했다는 자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은경 자유민주당 최고위원 겸 대변인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한 것은 오세훈, 박형준 당선인 개인의 승리도 국민의힘의 승리도 아니다. 바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자 했던 국민의 승리라며 우리 당이 첫 출전에서 1% 벽을 넘기고 3위를 기록한 것은 진정한 자유우파 정당을 바라는 부산 시민들의 격려의 메시지가 분명하다라고 자평했습니다. 사.칠 보궐선거에서 대패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이가 자신의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거짓에 무릎 꿇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생태 땅 공작이 진실인 양 끝까지 국민을 호도하면서 생떼를 부리는 모습입니다. 어제였던 8일, 박영선은 서울 중구 선거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회단식에서 많이 울고 싶지만 울어선 안 된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거짓에 무릎을 꿇을 수 없지 않냐. 저도 울지 않으려고 일주일간 마음을 다잡았다라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 3월 9일 광화문에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박영선이 언급한 내년 3월 9일은 20대 대선이 치러지는 날입니다.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서 본인도 다시 어떤 자리에서든 부활하겠다 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서울 시민들은 국민의힘이 좋아서라기보단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민주당의 위선에 진절머리가 나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것이란 평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박영선 남편이 소유한 일본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박영선은 거짓말을 했다가 고발까지 당했죠. 그런 거짓말들이 패배의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는데 그런 박영선이 거짓에 무릎 꿇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1년, 그 1년 동안 박영선이 많은 발언들을 쏟아내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성이라곤 돼지 콧구멍만큼도 하지 않는 박영선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칠 테니 말입니다. 박영선의 패배에 박영선 본인 말고도 큰 역할을 해준 인물이 있죠. 박영선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다가 중도 사퇴한 고민정입니다. 박영선 선대위는 박원순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한 고민정을 대변인직에 앉혀놔 논란이 일었었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난이 거세지자 고민정은 결국 사퇴했지만 고민정은 대변인 사퇴 이후에도 박영선의 당선을 위해 막판까지 선거운동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서 주무시기까지 했을까요? 피곤하면 집에 들어가서 자면 됐을 텐데 이렇게 책상에 엎드려 자는 모습을 셀카인지 보좌관한테 찍어달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본인 스스로 공개하는 바람에 오히려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역시 민주당은 슈의 달인들만 모였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주무신 고민정, 허리 디스크는 걸리지 않았나 참 염려스러운데 박영선의 패배가 확정되자 네티즌들은 고민정의 페이스북으로 찾아가 고민정 덕분에 압승을 했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개표가 진행된 7일 오후 8시 15분쯤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를 통해 국민의힘 승리가 예측되자 네티즌들은 오세훈 시장 당선에 크게 기여해준 민주당 엑스맨 고 의원님 정말 감사드린다. 내년에도 좋은 활약 기대하겠다. 미안하고 고맙다. 서울시장 만들어주려고 광진구에서 이긴 거냐 등 조롱 섞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서울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께서 꼭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정 의원은 왜 대변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이겨야 되니까요. 이겨야 되니까요. 왜?
반드시 이기리라. 여기 생생하잖아. 아직 오세훈 후보하고 혈전을 벌였잖아. 혈전을 개표할 때도 엎치락뒤치락 대단했잖아요.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남아 있는데 또 나타났잖아. 그러니까요. 이제 안 볼 줄 알았는데. 안 볼 줄 알았는데 할 수 없다. 내가 나서야지.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또 일부 누리꾼은 이런 날 엎드려 오는 사진이 딱인데 울다 잠든 사진 올려주세요 라며 비꼬았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운동원들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된 관용 차량으로 출근시킨 박삼내 서울시 광진구의회 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민국당은 보궐선거 본투표일이었던 7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삼례 광진구의회 의장이 박영선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을 관용 차량을 제공하여 이동을 시켰다면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금지하고 있는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할 것이라며 비록 적은 금액이겠지만 이는 업무상 배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용차를 운전하는 공무원은 박삼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 이외의 일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직권을 이용한 강요죄 내지는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 룸사롱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님께서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다음 날 또 한 건 해내셨습니다. 박영선과 당내 경선에 나섰던 우상호가 박영선의 대패가 결정지어진 8일 5명과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5명과 함께라면 우상호까지 6명이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소식은 왜 항상 민주당 쪽에서만 들려오는 건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선거 다음날 보궐선거 경선 후보의 처신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는 8일 오후 6시 50분쯤 서울 중구의 한 고깃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원래 있던 4인 일행의 우상호와 동행인이 합석한 형태였는데 폭탄주를 여러 잔 돌리면서 결국 6명이 10분이 넘도록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때 주변 테이블에서 방역수칙을 어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식당 사장이 우상호 측에 제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님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식당 주인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는데 정신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우상호는 식당 주인이 난처해지건 말건 전혀 개의치 않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상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나가는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해서 5분 있다가 나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5분을 있었건 50분을 있었던지 간에 위반은 위반이죠. 더욱이 선거 참패 다음 날 반성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술 먹으며 싸돌아 다녔다니 욕을 바가지로 먹어도 모자랄 듯 합니다. 그리고 우상호가 좋아서 불렀다는 그분들은 우상호 팬이 정말 맞을까요? 진정한 팬이라면 우상호가 그 테이블에 앉는다고 해도 뜯어 말렸을 건데 우상호를 좋아한다며 앉아서 한 잔 받으라고 했다. 이 부분은 좀 의문이네요. 방역수칙 위반 관련 소식 이어갑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가 취임한 가운데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김어준에게 서울시가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마포구는 커피숍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김어준 등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제작진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직까지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엔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치구 처분을 서울시가 취소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질병관리청 유권 해석이나 법률 자문을 통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일 가까이 지나도록 진전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맞을 때까지 서울시 공무원들이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서울시에 진정을 넣은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권민식 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 4차 유행이 코앞인데 김어준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기약 없이 판단을 미룬 서울시의 결정에 분노한다며 오세훈 시장이 신속히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장에게는 과태료 부과 권한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를 낸 서울 시민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정한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오세훈 시장이 빠른 조치를 내려주길 바랍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해외 주요 외신들도 관심을 갖고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매체는 미국의 대표적 좌파 매체로 유명한 뉴욕타임즈의 보도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야당의 압승으로 문재인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의 적반하장 태도 때문에 생겨난 단어인 내로남불을 소리나는 그대로 알파벳 철자로 적어 소개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우리의 신조어 내로남불이 문재인 정부 덕에 미국에 수출이 된 셈입니다. 뉴욕 현지 시각으로 7일 뉴욕타임즈는 이번 선거 참패로 문재인이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 가장 큰 두 도시의 유권자들이 안 그래도 어려움에 직면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또 다른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치솟는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는데 계속 실패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에 분노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선거전을 지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뉴욕타임즈는 코로나 방역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였던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불거진 코로나 재확산과 장기화 추세, 백신 접종 지연 등으로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문재인의 문제되는 최측근 중 한 명인 조국 딸의 입시 비리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입시 비리와 같은 의혹들이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던 특권 없는 세상과 배치된 것이고 유권자들은 이를 위선적이라고 느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유권자들이 문재인 측근들의 행태에 대해 느끼는 반감을 설명한 뉴욕타임즈는 내로남불이란 유행어를 언급하면서 내로남불이란 If they do it, it's a romance. 그들이 하면 로맨스. If others do it, they call it an extramarital affair. 남이 하면 혼외정사라고 해석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불륜이라는 단어가 혼외정사로 풀이된 것입니다. 한국의 내로남불이 소개된 것도 참 대단하지만 보궐선거 참패 요인을 꼽으면서 조국 딸내미 사건이 언급된 점도 참 대단한 듯합니다. 미국 국무부 나라별 인권보고서에 한국의 부패 사례로 2년 연속 소개된 조국 일가가 이렇게 미국 유명 매체에까지 거론된 점은 보통 축하할 일이 아닌 듯합니다. 뉴욕타임스에 실린 조국 일가에게 심심한 축하를 보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조국 딸 조민의 고교 생활기록부 수정과 관련해 4.7 보궐선거 이후에 방침을 밝히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지금 조희연 교육감이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가 조민에 대한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라 씨의 경우는 법원 판결 이전에 대학교 입학이 취소됐다는 지적을 고려대학교는 듣도 보도 못했나 봅니다. 고려대학교는 최근 조민의 입학 취소 검토 및 조치 계획 등을 공문으로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고려대는 공문을 통해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므로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대 학사 운영 규정과 대학 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 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대는 입시자료 폐기 지침에 따라 현재 본교는 제출 여부가 입증된 전형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당장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조민은 지난 2010년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당시 제1저자 의학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이때 조민 모친인 정경시민은 지난 2007년 조민의 고교 동창회 부친인 장영표 단국대학교 의대 교수에게 논문 저자로 딸의 이름을 기재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민 논문의 학술지 등재가 취소된 만큼 대학교 입학에 대해서도 고려대에서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조민이 고려대 졸업 후 입학한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서는 부산대가 자체적으로 공정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부산대 자체적 조사는 신뢰할 수 없는 만큼 외부 위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조사 기간 또한 최소 3, 4개월씩이나 걸릴 전망이어서 공정을 울부짖는 청년들의 분노는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런옥 할머니의 갈비뼈 골절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이 노인학대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미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하여튼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디 가나 이용물밖에 아니지 뭐. 이용물이지. 노래를 해도 그걸 좋은 저기에다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용물이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노래를 난 좀 조금 딴 사람보다 특별하게 부른다 하면 그걸 이용해서.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윤미향 의원이 지난 2017년 기런옥 할머니와 함께 독일에 방문했을 당시 길할머니의 갈비뼈가 골절됐지만 무리하게 일정을 강행했다며 노래를 부르게 했고,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정서적 학대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할머니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즉시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은 것은 치료를 소홀히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상처받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민주당은 윤 의원을 출당시키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즉각 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미향의 그 어떠한 짓을 저질러도 품 안에 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과연 이번 사건엔 어떤 입장을 취할지 궁금해지는데, 검찰은 하루빨리 윤미향 잡아다가 강도 높은 조사를 해서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주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8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오종임님께서 로고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본인 돈으로 하라고 하세요. 라며 국민혈세 4,500만 원을 들여 공수처 로고를 제작 중이라는 소식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김진욱 공수처장을 처음엔 좋게 봤는데 실망했다라는 댓글을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뉴스를 꾸준히 보시지 않은 분들이거나 새로운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같았는데요. 김진욱 공수처장은 위장 전입을 밥 먹듯이 하고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엔 육아 휴직서를 내고 육아 수당을 받으면서 육아는 하지 않고 미국 연수를 다녀온 사람이라는 점을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자일 때부터 도덕적인 문제 제기가 참 많이 일었던 사람이었는데, 역시 공수처장이 되고 보니 이성윤 중앙지검장 편의도 봐주고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식내비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출구조사 발표를 보고 눈물이 났습니다. 하늘은 역시 이 나라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대선까지 힘을 내요. 저도 사실 약간 울컥했습니다. 특히 개표 조작 걱정을 참 많이 했는데 본 투표율이 워낙 높고 또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사전투표 조작 자체를 하지 못했거나 해봤자 소용이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식내비님 말씀처럼 더욱더 분발해서 대선까지 힘을 내야겠죠. 이번 재보선은 우리가 잘해서 이겼다라기보단 상대가 못해서 반사이익을 얻었다라는 평이 지배적인 만큼 대선에서는 상대도 잘했지만 우리가 더 잘해서 이겼다라는 평을 받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종임님과 지식내비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2021년 4월 9일 금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월요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